자, 다음은 이제 10번인데요. 이 10번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0번에서부터 10번까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반전, 이게 전환점이 되는 자리에 있는 게 10번의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약간 전환점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근본적으로 어떤 그 22장, 자, 근본적으로 22장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는 이 부분이 이게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에 위치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되면 큰 전환점이 생겨요. 큰 전환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큰 전환점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이것도 전환점인 건 맞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큰 전환점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가잖아요. 그 인생이 큰 전환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전환점은 어떤 걸로 나오는 거냐면, 중간중간에 많은 전환점이 있어요.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이런 전환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그런 것들을 넘어선 더 큰 전환점,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감으로 인해서 성인이 되는 어떤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의외로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뭐 늘 한 군데서 살던 사람이 이런 카드가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이사를 간다든가, 뭐 아주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생기는 게 이 운명의 수레바퀴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니면 직장도 내가 전에 다니던 직장 계통이 아닌 다른 직장, 그러니까 이제 전업이라고 하죠. 업종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이런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잘 불러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판단을 잘 해두셔야지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거기에 밀고 가느냐 아니면은 멈춰서느냐를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좀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는 뭐가 있냐, 모이라이라고 해서 운명을 관장하는 새 여신의 그 상징을, 그러니까 신화적 배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운명을 관장한다는 건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를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오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아누비스라고 해서 죽음을 안내하는 그 신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 전환적인 부분에 커다란 어떤 기회가 생기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칼에 결단을 내림으로 인해갖고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온다, 이런 쪽이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가 왔을 때는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잘 조심스럽게 움직여야지만이 좋은 기회로 가든가, 아니면 나쁜 기회로 떨어지던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되니까 조심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 때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목성이 갖고 있는 점성학적인 건데, 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장, 확대, 성장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갖고 나면 성장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막 아파요. 막 맨날 뭐 다리도 아프고. 근데 그래야 뭐가 됩니까? 다리가 길어지고 키가 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성장통과 같은 것이 이 운명의 수레바퀴의 의미다. 그래서 성장통과 동시에 또 한면으로 뭐냐면 전환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환절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아니면 뭐 제일 이제 눈에 띄는 건 뭡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이러한 전환기죠. 근데 그때 대부분이 인생을 살아보셔서 알지만, 전환기 때는 감기 걸리고 뭔가 마음이 부담하고 좀 혼란스럽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보통 다 행운의 그 카드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내 마음으로는 좀 고민스러운데, 혼란스러운데, 마치 사춘기와 같은, 내가 어떻게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카드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평소에 공부를 많이 했었던 사람, 그 카드에서 이게 공부의 카드잖아요. 했던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고, 평소에 이런 거 공부 안 하시고 생각 안 해보셨던 분들은 어떤 거냐면 여기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 속에서 헤매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진짜 평소에 관심 없고 준비 안 한 사람한테는 이 카드가 혼란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한절기의 카드다 보니까 뭐 감기 걸리고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카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한 3개월 가면 막 정신없잖아요. 이 카드가 그런 카드예요. 정신없고 힘들고 뭐 그래서 이제 잘못하다 보면 뭐 실수하고 그렇죠? 새로운 회사 직장 들어갔는데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 막 뭐 카페 오래는데 뭐 앞면만에 뒷면 다 해야 되는데 앞면만 한다는 뭐 이런 실수를 하는 이런 카드라서 운명의 수라고는 다 좋은 거로 생각하죠.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배경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하나의 다람쥐 채받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일을 반복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실수했다. 그 이번에 또 그 실수 또 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운명의 수레바퀴 다람쥐 채바퀴에서 벗어날 때 자기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 되는 거지 그냥 뭐 이거 뭐 똑같네 라고 생각하면 결국 맨날 똑같은 걸 맴돌면서 이걸로 인해서 지루한다든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 이제 배경적인 것도 이해를 해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도 공부하는 카드예요. 이 카드도.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새로운 거를 파봐라. 그러면은 그게 네 운명의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생을 바꿀 때는요,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한다든가 자격증을 딴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엄청난 노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결국에 와서 운명이 바뀌는 거지. 그냥 뭐 때가 왔으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이런 카드가 나왔다면 전환점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네가 어떤 그 생산하는 게 뭐 어떤 게 의자를 생산했다. 그런데 전환점에 오면 의자 말고 책상도 생산한다. 이런 이제 확대가 있고요. 반대로 또 뭐냐면 이게 나쁘게 주변 카드하고 나쁘게 나오면 이제는 접어야 될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 운명의 수레바퀴를 바뀌는 건데 그래도 이게 아주 부정적인 뜻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무슨 얘기냐면 전환한다는 거죠. 그나마 그 돈 가지고 내가 아시는 분 하나는 뭐 인쇄업을 했는데 이제 뭐 가구업으로 바꿨다 이럴 때 이제 이런 카드들이 이제 바꾸는데 생각으로는 같은 종이니까 똑같고 나무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그래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생산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면 생산 시스템을 바꾸는 사업적인 상황이 벌어지니까 좀 고통스럽고 힘들 수는 있다. 그러나 뭘 해야 된다? 잘 공부하셔서 방향을 잘 잡으시면 진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대박의 찬스가 우리도 아닌가. 운명의 수레바퀴 사업적인 측면으로 볼 때 어떤 전환점에 와 있다. 이래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업종을 바꾼다든가 이럴 때 이제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직장적인 측면에서도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오면 보직이. 네, 보직이 바뀔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뭐냐면은 그 직장을 전직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 카드가 해외하고 연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직장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되냐면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만약 해외 출장 갈 때도 이런 카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이런 카드라고 해서 막 커다란 문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해외여행 가는 정도 아니면 해외 그 출장 가는 정도 때도 이런 카드가 나오는데 사실 그거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뭐 국내에 출장 가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해외로 가면. 그래서 그런 때 이런 카드도 나온다. 직장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외로 출장 갈 때도 이런 카드가 나온다는 거. 근데 이제 극단적인 경우 최대한 방법은 그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라는 보기 때문에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오면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뭐보다 좀 긍정적인 의미로 그만두는 거야. 좋은 누군가 이렇게 오라고 한 스카웃을 당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런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드를 보는데 간혹가다 이게 이제 주변 카드랑 안 좋은 거로 나오고 이게 다람쥐 치바퀴라고 해가지고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도 이렇게 카드가 나오는데 그런 거는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 카드는 전환
바뀌는 데 핵심이 있는데 간혹가다 이게 뭐야 다람쥐 채먹기가 되다 보면 한 일도 하고 반복되는 이런 일에 대해서 자기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뭔가 좀 헤맬 때 이럴 때도 이런 카드가 나와요. 그럼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그럴 때는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이 전환점에서 어려움 쪽에서 반복되는 곳에서 끊어내고 새로운 길로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의 카드로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사랑이 있는 경우에 이런 카드가 보통 뭐 운명의 수레바퀴다 그래갖고 저 나는 그 사람을 운명의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천번에만만해요. 콩떡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운명의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운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 그거는 우리가 좋게 하는 말이고요. 실질적으로 주변에 다 살아보면 운명의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다만 드라마하고 영화를 하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때로는 부정적으로 작용될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 새로운 사람 찾아간다는 뜻으로 사용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연애를 열심히 하고 있다. 지금 이 연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환기가 돌아왔다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환기가 돌아왔다는 안 하는 쪽으로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 이런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오면요. 잘못하면 둘이 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편할 거 아니에요. 잘 되다가 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카드를 나올 때는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내가 헤어진다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다람쥐 치바퀴인 거예요. 만나면 술 먹고 그다음에 맨날 밥 먹고 술 먹다가 뭐 어디 가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거 지루해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바꿔야 되는 거죠.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연애에 있어서 중요한 거냐 상대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얘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해야 돼.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렇죠. 공부를 해야지 결국에서는 새로운 방식이 떠오르는데 일반적으로 연애하는 사람들이 공부 안 합니다, 이거. 그냥 뭐, 자기 좋은 것만 생각하지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고민 안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맨날 반복되는 행동만 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고, 이거 너무 힘들다, 재미없다, 얘랑 헤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꼭 조언을 해줄 게 뭐냐면, 네가 걔에 대해서 지금 뭘 알고 있느냐, 제대로 아는 거 없다, 이제 공부해라. 그래서 그것의 전환점을 만들으라는 뜻으로 조언의 카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라는 건 있는 경우에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오면 오히려 좋지 않게 해석한다는 사실을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애인이 있을 경우죠. 그렇죠. 있는 경우엔 그래요. 근데 이제 다만 있는 경우에 좋게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한다? 애인이랑 같이 해외여행 간다. 그리고 애인이랑 같이 뭐 한다? 차 타고 돌아다닌다. 왜? 이게 이제 돌아다니는 카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즐겁게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뭐 여행 가고 뭐 해외여행 가고 같이 뭐 돌아다니고 뭐 이게 시작될 때 초창기 이럴 때는 이런 카드가 나오면 좀 정신없는 때예요. 그런데 이제 만난 지 한 1년이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재미없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뭐고 이런 걸 찾아가지고 새로운 방식을 연구해보라는 뜻이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없는 경우에 이런 카드가 나오면 일단은 전환점이 왔다는 뜻이니까 결국 전환점이 왔다는 게 뭐야? 나 지금 혼자 쓸쓸히 외로이 있는데 그게 전환이 오면 누군가 만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때는 전환 기회, 내가 연애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올 것이다. 이래서 생길까요? 그러면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면 없는 사람한테는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고 생기느냐? 그건 아니겠죠. 지금 무슨 얘기예요? 활동적으로 움직이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모임도 나가고 또 누군가 소개시켜준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소개시켜달라고 여기저기에다가 소식 알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그 기회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하다 보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담자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상담자가 뭐 평양감사도 제 실은 구하이라고 상담자